2025년 그야말로 반도체 전쟁이었죠.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왕좌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지배했고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과연 그 정상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AI 쓰나미입니다. 기술혁명이 어떻게 단 하나의 핵심 부품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냈는가. 사실 2025년은 다들 AI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전쟁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밑단, 이걸 돌리는 하드웨어에서 터졌습니다. 특히 딱 한 가지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죠. 자, 그럼 2025년 AI 붐을 이끈 진짜 엔진은 뭐였을까요? 흔히들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 기업들이 목말라 했던 곳, 가장 큰 기회가 숨어있던 곳, 바로 메모리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우리가 HBM이라고 부르는 거죠.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고 써야 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초고 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그야말로 AI 시대에 쌀이 된 거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590억 달러. 이게 2027년까지 엔비디아가 AI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 시장을 잡는다는 건 그냥 부품 하나 잘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AI 시장의 성장을 통째로 등에 업는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SK 하이닉스의 대관식입니다. 어떻게 한 기업이 이 기회를 포착하고 HBM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을까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SK 하이닉스의 행보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연초부터 볼까요? 1월에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 우리가 당신들 요구보다 더 빨리 개발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2025년 초에 이미 그 해에 만들 HBM이 전부 다 팔렸다는 겁니다. 완판, 신화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월엔 다음 세대의 제품인 HBM4 샘플까지 보낼 계획을 세우고 정말 한 발, 아니 두 발은 앞서 나갔다고 봐야죠. 이때 나온 최태원 회장의 이 말이 정말 상징적입니다. 거의 역전된 상황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보통은 부품사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쩔쩔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기술 개발로 엔비디아를 끌고 가는, 말 그대로 갑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성공은 당연히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15개월치 보너스. 이건 역대급이죠. 단순히 돈을 많이 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회사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그 자신감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격동의 왕국. 파운드리 전쟁과 지정학적 압박.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바깥 세상은 어땠을까요? 사실 반도체 업계 전체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죠. 특히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시장을 한번 보세요. 2024년 3분기 자료인데 TSMC가 혼자 65%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그 뒤를 삼성이 9%대로 힘겹게 쫓아가고 있고 한때 제왕이었던 인텔은 아예 순위권 밖입니다. 이 구도 자체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TSMC는 저 멀리 2028년 1.4나노 공정까지 발표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같은 시기 인텔은 무려 188억 달러 손실을 보고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파운드리 세계는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냉혹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기업 간의 경쟁만 있는 게 아니었죠. 더 큰 판, 바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콕 집어서 제재하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죠.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고 나서고요. 이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성문 앞의 도전자들입니다. HBM 왕좌를 차지한 SK하이닉스를 끌어내리기 위해 경쟁사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역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독주를 막기 위해 차세대 제품인 HBM4 제품 생산에 바로 돌입했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면 삼성이 여전히 최강자인데 이 HBM 시장만큼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의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HBM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건 정말 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삼성은 그 거대한 규모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제품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고요. 마이크론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생산 능력 자체를 키워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전략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표는 단 하나, 바로 HBM 시장의 왕, SK하이닉스를 끌어내리는 것이었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챔피언의 다음 행보. 이렇게 거센 도전자들 앞에서 과연 2026년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왕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지금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차세대 HBM4 양산을 완벽하게 해내야겠죠. 둘째, 여기서 멈추지 않고 AI 낸드처럼 아예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AI PC 시장을 겨냥해서 LPCAM2 같은 새로운 규격의 제품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 라운드의 규칙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면 2025년 전투의 승자는 명확하게 SK하이닉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챔피언이란 건 없잖아요. 어제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2025년의 승리는 어쩌면 AI 미래를 차지하기 위한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